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한판 붙자 민노총.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용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보이셔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해외 출장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어디 CIA 요원인 줄 아시겠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뭐 좀 많이 합니다. 하여튼 보내주시는 후원금 가지고 비밀리에 뭐 조금하게 뭔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뭔가 툭 나올 겁니다. 네, 자, 지난번에 우리 사내 유보금 900조 풀어서 함께 살자고 이것도 1탄으로 했고요. 네, 4천만 원짜리 광주형 일자리를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이것도 했고, 민노총의 고용세습 채용 비리도 우리가 비판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민노총의 핵심은 공무원이 중심이다 뭐 이 이야기도 했고, 그 민노총의 테러 폭력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다 이것도 했고, 청년 목숨 앗아간 민노총 노조 집회 뭐 이런 것도 구의역 열차 사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따르고 속다른 민노총의 정규직 대안 이것도 했고, 민노총의 박살난 전대협 뭐 이것도 했고, 지금 오늘은 20대는 민노총 소속 정교적 퀴즈가 아니다. 지금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네. 야, 그래도 우리 한 2달 했네요 벌써. 그렇죠. 두 달이 아니라 한 달이지.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한 달 넘게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속 일을 하니까 요즘에 조선일보가 그 민노총에 대해 가지고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앙일보도 하고 또 펜앤마이크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판도라 상자를 연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2018년을 보내는 마당에서 가장 그 정치적인 이슈가 뭐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그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중에는 이 귀족 노조 민노총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고 뭐 그 결과는 사실은 민노총 해체죠. 민노총 해체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판 붙자 민노총 나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노총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전교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교조가 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 바로 전교조가 주무르고 있고 그 과정을 교육 과정을, 그리고 그 또 배경에 민노총이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20대 남성의 그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쑥 빠져버렸다. 그죠. 이런 뉴스 들으셨죠? 뭐 여러 분석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거와 관련된 좀 분석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볼 자료가 많습니다. 자, 정교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입니다. 1987년 9월 27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창립하면서 태동이 되는 겁니다. 2년 만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창립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2년 전인 87년만 해도 전국교사협의였어요. 교사협의회. 교사들 모임이었던 거죠.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교사협의회. 좋은 우리 학생들이 막 입시 지옥에 시달리니까 좀 좋은 교육을 하자. 참교육이라고 하죠. 참교육하자. 그런데 이 명칭 보세요. 명칭.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오랜 전통 관행에 따라서 군사부 일체. 학교 선생님은 내 자녀의 선생님은 부모님처럼 대한다. 임금님처럼 대한다. 임금님과 선생님과 동급이다. 부모님은 동급이다. 이렇게 존중하는 직업이, 존중받는 직업이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국교사협의회, 전교협, 그러면 정말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선생님협의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을 다른 말로 하면 교사니까. 그런데
갑자기 노동자가 등장하는 거죠. 아, 전국 교직원 노동자협의회. 노동조합. 예. 노동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그 노동조합. 가치를 네. 격화시킨 거네요. 이분들은 뭐 노동자를 예.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아. 프롤레타리아 예. 농민 노동자가 예. 주인이 되는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근로자도 아니고 예. 교사도 아니고 노동자. 노동자로 자기를 교사라 부르지 말고 근로자라 부르지 말고 노동자로 불러다오. 선생님 노동자입니다. 예. 저는 이 용어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북한식 사고 체계라 봐야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예. 혁명에 입각한 이름인 거지요. 예. 한국에서는 네. 선생님을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왕하고 똑같은 레벨로 봤는데 네. 저걸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그 북한의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네. 사실 그 뭐 선생님이란 용어를 조금 더 예. 풀어서 뭐 노동자보다는 예. 지식 근로자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죠. 그 정도는. 음.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로 얘기하는 순간 망가지는 겁니다. 자,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94년도에 해직교사 복직, 99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합법화. 예.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10년 동안 임의단체, 불법단체 뭐 예. 이런 거였는데 예. 이제 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합법화 단체가 된 거예요. 아. 99년도에. 예. 그리고 2016년 1월 22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받기까지 그러면 저거는 예. 법인노조가 되면 불법 단체가 되는 겁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예. 다시 임의단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단체가 되려면 정관, 자기들 정관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법외노조가 됐냐면 예. 해직 교사를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겁니다. 예. 그런데 해직 교사는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해직 당했으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은퇴한 선생님도 다 선생님이고 예. 선생님이 뭐 학교 교사만 선생님이에요? 그죠. 학원 선생님도 선생님이에요. 예. 미술학원도 있고. 과외 선생님도 선생님이고요. 예. 내가 존경하는 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해직 당했어도 교사하고 은퇴했어도 교사하고 이게 아니라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 현직 교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직 당했어요. 예. 해직 교사예요. 예. 해직 교사가 조합원이 되면 법률 실정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로 통보를 했어요. 예. 조건을 달았죠.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합원 숫자에서 빼면 당신들은 다시 법적 단체가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정교조를 법의 내조로 내몬 거예요? 아니면 정교조가 스스로 우리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테니 예. 우리가 법률을 위반할 테니 그 말은 박근혜 정부가 선택을 한 거예요? 전교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네요. 그럼요. 전교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박근혜 정부가 탄압했다고 뭐. 네, 그 얘기. 정교조 법외노조의 핵심 중에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뭐 물론 정교조의 이념상 해직 교사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 이 표를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999년도에 합법화됐다고 말씀드렸고 1989년도에 설립이 됐고 87년도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회원 수를 보겠습니다. 99년도 합법화 당시에 5만 6천 명이던 게 2002년도에 8만 4천 명, 2003년도에 9만 3,860명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숫자 굉장히 많죠. 40만 교원 대비 9만 3천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9만 1천, 9만, 8만 6천 이렇게 유지 2007년까지 뭐
조금씩 떨어지는데 2008년부터 푹푹 떨어집니다. 2008년, 9년, 10년에 아주 푹푹 떨어지죠. 회원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임자, 상근자, 전임자 급여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회원 수가 9만 3천이다가 2013년도에 5만 1천까지 떨어지면 이 추세로 가면 2014년도에는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떨어지는 거죠? 더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 회원수가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반토막 나. 반토막 나는 거예요. 회비는 얼마냐면 기본급의 0.9%예요. 예. 성상훈 기자께서 선생님이다. 예.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기본급이 2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월급은 뭐 35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왜냐면 기본급이 200이니까 각종 수당 붙고 점심값 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붙으면 이제 각종 수당이 붙으면 350 정도 되는 건데 예. 200만 원에 0.9%니까 18만 원. 18,000원. 아, 18,000원. 0.9%. 0.9%니까 18,000원을 정규조 조합비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원들은 열심히 내고 있는데 회원 숫자가 반토막이 나면 연간 예산이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어버리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상근자 월급 주기도 바쁜 거예요. 저 보니까 상관자가 점점 늘어나네 보니까. 그렇죠. 늘어나고 나중에는 줄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정교조 지도부는 굉장히 전략적인 경영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법의 노조로 가고 탄압받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직원들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쇼를 하는 거네. 예. 네, 참 그러면서 탄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놓고는 뭐 탄압 받았다고 생쇼를 하는 거고. 자, 정교조 대차 대조표를 제가 구해서 봤어요. 2010년도치 자료입니다. 최근 거 자료 찾아보려고 했더니 꽁꽁 숨겨놨어요. 2010년도에 어쩌다가 자기들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다가 요걸 가지고 막 떠드니까 요거 자기들이 공개한 거예요. 예.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공개 안 하는 거죠, 홈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 2009년도 결산액이 139억이고요. 2010년도 예산액이 138억입니다. 갈수록 예산이 줄어요. 회비는 느는데 왜냐하면 기본급이 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여기 2010년도 예산 지출 총괄을 보면 끼알같이 써 있는 글씨를 보는데 거기에서 이 많은 것들 중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대외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대외 분담금이 예. 중간 부분에 여기 저 중간 부분에 대외 분담금이 있는데요. 예. 대외 분담금이 11억 8,100만 원이라고 써 있지요. 예. 이 대외 분담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상급기관인 민노총에 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각종 그 선별 노조로부터 조합비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조합원 한 사람당 1,100원 정도 예.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돈인데요.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를 제가 크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전임자, 상근자 급여 50억 원, 지부지원금 50억 원, 민주노총 그 대외분담금이죠. 예. 상납금인 거죠. 11억 원, 피해자 구제기금, 뭐 이렇게 투쟁기금, 일반운영비, 신문제작비 이렇게 지금 상세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최근 뉴스에 20대 남성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런 뉴스 보셨죠? 예.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이들은 지금 현재 20대 남성들은 전교조 키즈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987년도에 태동해서 99년도에 만들어서 2007년까지 그러니까 87년에서 2007년까지 20년간은 정교조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예요. 예. 교육과정을 이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북 임실군의 그 관치중학교 선생님이 정교조 선생님이 예. 학생과 학부모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간 거 아시죠? 아. 그런 식으로
그 아주 좌편향 교육을 노골적으로 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가 2007년 무렵이죠.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그러면서 저와 같은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뭐 김순희 대표 또 국회의원 조전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좌편향 교육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계속 뭐 고소고발하고 뭐 난리를 내는 거죠. 예,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냥 네. 데모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10년 동안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그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나이가 20대. 20대.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예. 그 정규적 교육을 못 시켜놓으니까는 네, 지금 애들이 좀 정상적이구만요. 그렇다고 봐요. 아 3, 40대가 이거 웃어야 되나 막 울어야 되나. 아, 3, 40대가 정교조 키즈인 거죠. 예. 1987년대부터 2007년까지, 2006년, 7년까지 예. 그 초중고등학교를 그 사이에 다녔던 분들. 야, 그러니까 예. 정교조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해놓으니까는 20대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적인 애들이 되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확 급락하는군요. 네, 그런데 다음 페이지 그 저희가 만든 예.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대 여성은 왜 그러면 지지율이 높지 아직도? 예. 저는 20대 남성의 일자리 전쟁은 여성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 현황을 보면 예. 젊은 선생님들은 뭐 90%가 여선생님입니다. 예. 아시죠? 예. 교대 가기 남자들 어려워요. 예. 공무원 합격자 수도 그렇고 이 지금 좋은 일자리는 여성들이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사실 머리가 썩거든요. 2년간 머리 썩는다니까. 그러니까 딱 끊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남성들이 그 이제 어찌 보면 20대 남성들이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동료 여자친구 애들은 군대 안 가고 4년간 취업 준비 쫙 해가지고 그죠. 착착 붙고 가는데 우리는 2년간 끊기는데 과거처럼 뭐 병역 의무를 마치고 왔을 때 뭐 가산점 주는 가산점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거 이제 저기 20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요. 네. 이제 만약에 그 들어가면요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동료 똑같은 나이에 그 여자 선생님, 여자 공무원들보다 호봉수가 이게 차이 나니까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죠 남자는. 이게 뭐 억 단위가 넘어가게 차이 나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산점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산점도 줘야 되고 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이 고생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을 연금으로도 보상해주고 이 가산점도 주고 뭐 어쨌든간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들이 또 같은 나이에 남자에 비해 가지고 이 뭐 정년퇴직할 때 보니까 이 저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1억 이상 차이 난다 이거죠.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예. 이건 그 뭐 남성 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 뭐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 어찌 보면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한 거에 대한 보상도 그렇거니와 그죠. 그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적한 것처럼 20대 남성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유는 예. 바로 그러한 그 뭡니까 최근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그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서 내년도에 군 기피자, 예. 병역 면제자가 뭐 사회복무자가 뭐죠 그 저 대체복무, 대체복무요. 대체복무.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서 그게 뭐 10,000명 수준이다. 이거 어디다가 써먹어야 될 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군대 갔다 온 20대 남성들의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교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정교조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를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하고 현대사 인물에 관한 도서 보급 추이를 보면 자 이 표를 보면 책
총 도서수를 합계 초중고 합계 오른쪽 아래입니다. 예. 343만 8천 권. 예. 그러니까 약 350만 권 가까이를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예. 전국의 255개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예. 학생들한테 빌려주는 예. 학교 도서관에 꽂힌 책들 350만 권. 예. 요건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예. 또 학계에서 많이 인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분석한 건 처음이거든요. 아마 누구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예. 제가 사실 이거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 자료 조사하는데. 야, 저런 걸 조사하고 이런 거 보면 남들이 보면 진짜 CIA 직원인 줄 알 거야. 저런 거 어떻게 조사하십니까? 야.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예.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그 뭐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해 본 거 있잖아요. 예. 엑셀. 예. 엑셀 프로그램 아시죠? 예. 엑셀의 한 시트에 예. 과연 몇 줄이 들어갈까? 예. 제가 100만 줄 들어간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참말로 100만 줄 넣으니까 예. 뭐 정확히 100만 줄은 아니에요. 예. 그 뭐 이렇게 그 바이트 수로 뭐 1024 뭐 나가는 거 있어요. 예. 안 들어가요. 아. 350만 줄을 넣으려니까 예. 파일을 4개로 나눠서 아. 그것도 시트 하나만 넣어도 파일이 뭐 70메가, 80메가바이트 가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피벗 테이블을 하거나 검색 필터링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 방대한 작업을 통해서 이 표 한 장이 나온 겁니다. 물론 자료가 많이 있지만 저걸 어떻게 그거 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현대사 인물에 관한 도서 보급 추입니다. 예. 책 제목에 예. 책 제목에 이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이 예. 자 초등학교 학교 수가 68개 학교를 조사를 했어요. 예. 68개 학교에서 28건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40개 초등학교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관련된 책이 한 권도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얘기죠. 예. 이럴 수 있습니까? 야, 이거- 보통 건국 대통령 하면요. 예. 책은 물론 이려니와 텔레비전에서 그분의 명언, 그분이 한 일화, 그 짧은 한마디, 심지어 건국 대통령은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집회에 다 나와요, 집회. 집회 나오고 집회 뭐 인물. 오페라, 뭐 네. 뮤지컬 네. 그냥 도배가 되죠, 그거 사실. 도배가 되죠. 아니, 건국 대통령의 역할이 별로 없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그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 체제 도입을 통해서 예.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한 거고 그죠. 극명하게 대비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데 예. 그러한 건국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예. 그 통계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우리는 통계를 조금씩 접했었는데 제가 이걸 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란 거죠. 자, 다시 한번 통계표를 봅시다. 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255개 학교 중에서 예. 350만 권의 책 중에서 96권밖에 안 야, 나와요. 이거 심하다, 심해. 이건 정말 심하죠. 그런데 그 밑에 누굽니까? 김구. 김구 선생은 레닌의 그 소련 적군파 소련의 그 레닌의 자금 받고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김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신 분이죠. 그죠,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와 경륜과 그 카리스마적 권위, 그다음에 외교 예. 이런 거 앞에서 한 말씀도 못하신 분 그것도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양녕대군 16대 손의 왕족인데 네. 야 이거 국민들 법치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 입헌 군주제 하려고 하다가 그 영모죄로 걸려가지고 깜빵에 5년 6개월인가 7개월 그렇죠. 동안 그 깜빵에 갔다 오신 분 아니고 고문도 당하고. 맞습니다. 그 김구 선생은 아무것도 쪽도 못 소르겠네요. 그 앞에 가면요. 그럼요. 그리고 그 결국 저 남한만의 자유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예. 이제 그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예, 대통령이. 예. 그때 그 김구는 반대해서 김일성하고 합작 정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 예. 만약에 합작 정부를 했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먹혔죠. 먹혔죠. 자, 그러니까 지금 김구를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띄우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은연중에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이 맞습니다. 있고, 예.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죠. 예. 맞죠? 예. 자, 인물 현대사 인물 1위가 김군대, 2위는 누굽니까? 2위. 전태일이네. 아니 박정희가 안 되면 예. 대통령이니까 예. 뭐 정주영이나 이병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업화의 뭐 기수고 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어떤 대기업 총수고 예. 실제로 대기업 총수를 떠나서 그 정주영 그 일대기는 거의 정말 굉장한 인물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하죠. 예. 그 정주영, 김우중, 네. 뭐 이병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주영 책이 436권이 들어갔는데 예. 전태일 책이 1820권이 들어가 있다. 예. 자, 김구 책이 이승만 대통령 책보다 50배가 많다. 예. 정주영 창업자보다 전태일 책이 5배가 더 많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교조가 그 가져온 정교조 교육이 가져온 대한민국의 초중고 교육의 예. 현실입니다. 이 표 하나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태일도 네.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네. 그 뭐 60년대 70년대 그 당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럼 저 사람은 뭐 저기 일자리라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월급도 많이 받았더만요. 그런데 그 뭐 저기 무슨 노동운동 한다고 저기 그 뭐 이렇게 뭐 불도 보니까 누가 옆에서 그 뭐 불꽃을 던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주했다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노동운동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굶어 죽고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산업전사, 산업전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 그때 상황이 전체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일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아니 뭐 힘들게 일했는데 우리만 그랬나? 전부 다 그래 일했고 막 우리는 그나마 일자리도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굶어 죽는 애들도 있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하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정서를 초중고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는데 예. 앞장서는 게 정교조 교육인 예, 거죠. 그래서 그 정교조 교육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가 87년부터 2006년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2007년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2008년부터는 이 학부모 단체들이 예. 정교조 교육 반대! 정교조의 그 좌편향 교육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뭐 난리를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난 10년간 교육받고 나온 세대들은 3, 40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3, 40대하고 다르다.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저기 예. 보시면은 네. 시딩크 책이 어떻게 저래 많을 아니 이승만 대통령보다 시딩크 책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150건이네요. 예. 그거 저기 김일성, 김정일은 또 뭡니까 저기? 김정일이 134권이고 김정은이는 이제 이 자료를 조사한 게 2013년이니까 예, 2013년 자료니까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최근 지금 자료를 조사하면 더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김정일 책이 북한 김정일 말하는 거예요. 김정일 책이 이승만 책보다 더 많다. 아 이거는 김일성 책하고 이승만 책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그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전태일 책이 이 현대사 인물로 2위라고 했잖아요. 예. 그 2위인데 여기 나와 있는 동상이 전태일 동상이고 전태일 동상을 이 참고서가 아닙니다.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거는 교과서입니다. 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금성출판사에서 만든 402페이지에 이 딱 전태일 동상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참 저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전태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무슨 긍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부신 그 한강의 기적, 발전 얘기를 하면서 정주영 또 막 우리의 산업화 속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뭐 예, 그 정도. 예.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정주영 얘기는 안 나오고 예. 전태일 얘기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휴.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태일이 대통령과 예.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를 딱 쓰고요. 예. 그리고 자, 과제를 냅니다. 전태일이 분신한 이유를 조사해 보자.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노동자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보자. 이게 교육입니다, 지금. 저게 학생들한테 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야, 이게 자,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정말 저는 이런 교육을 거부한 거죠. 예.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아들을 예. 야, 이런 고등학교 교육은 안 받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아들을 홈스쿨링을 시켰죠. 아, 우리 아들은 이거 모릅니다. 아, 예. 저는 뭐 학교 교육 저는 안 시켰어요. 이런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다른 교과서입니다. 천재 교육의 교과서도 똑같아요. 동상 나오는 거는요. 다른 교과서예요. 자, 교과서는 이런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험 문제는 어떤가 봅시다. 예. 다음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에서 생산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국방, 치안, 교육, 소방, 도로, 항만 등을 정부에서 생산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학자들한테 제가 풀어보라고 했더니 답을 찾기 전에 이 문제가 틀렸다. 예. 교육을 정부에서 생산하는 건 이거는 국가 교육 독점이라 이건 아니다. 교육은 학원에서도 하잖아요. 예. 저처럼 집에서 부모도 하잖아요. 그죠. 예. 왜 그걸 교육을 정부가 독점을 해요? 정부가 독점해야 될 건 여기서는 국방하고 치안. 정도. 예. 그런데 치안도 독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개인들이 뭐 사설 경비. 우리가 여기 뭐 개인 방송이니까 뭐 세콤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됩니다. 세콤 말고 또 뭐 있죠? 민간 뭐 삐어삐어 출동하는 뭐 S1 뭐 또 뭐 등등 뭐. 그러니까 치안을 정부가 독점을 해요? 아니면 개인이 예. 한 달에 3만 원씩 주고 자기 그 가게의 금은 보석을 금은빵이 아니 금은빵만 세콤해요? 아, 요즘 다들 다 하지 다. 아니 세금 내는 만큼 되잖아요. 아니 또 그것도 그러고 저기 요즘 그러니까 치안은 정부 독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KT 교육도 정부 독점 아니다. KT 얼마 내니까는 예. 집에 누가 들어오면은 이 예. 핸드폰으로 딱 뜯으면요. 핸드폰으로 그 뭐 집안의 상황이나 카메라가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오더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뭐야. 그건 제가 2003년도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예. 그때 특허청에서 그 기능을 몰랐던 거죠. 그게 제가 비즈니스 모델로 제가 뭐 그건 얘기하려면 복잡해지니까 넘어갑시다. 자, 도로, 민자도로 있지요. 예.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더 비싸다. 예. 그러니까 민간이 도로를 만들고 그 빠른 도로를 이용하는 민간인이 통행요금을 더 낸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독점이에요? 아니면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정답을 찾기 전에. 자, 이렇게 지금 그 정부의 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 정부가 해야 된다. 큰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나가서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청교조 논리가 이런 거에서 나와 있는 거지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 문제? 예. 도로도 그렇지만 철도도 지금 민간 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저기 우리 지하철도 민간 지하철 있고 항만도 마찬가지고요. 항만도 저기 민간 항만 컨테이너 그럼요. 항만 같은 경우는 뭐 한진이나 현대나 독자적인 터미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방하고 소방 정도가 그죠. 이제 정부 독점이고 나머지는 치안이 정부 역할이다. 전적으로 정부 역할이다. 민간이 같이 하고 있다. 나머지 다 그렇게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 교육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아이 낳아서 무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다 책임져줘야 되는 복지국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들은 심지어 복지국가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이 함께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류의 문제들은 이렇게 그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1, 2, 3, 4, 5를 보고 지문을 읽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뭐지? 국가보조금 지급이 답일까? 세금 부과가 답일까? 하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과수원에 심은 과일 나무는 좋은 향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선사해준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이 받는 경제적 대가는 없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꽃향기보다 적게 생산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지금 제가 1년 전에 한번 떠든 적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내용 말입니까? 도대체 저도 모르겠어요. 과수원 주인이 꽃향기를 생산합니까? 과일을 생산합니까? 과일 생산하죠. 근데 왜 여기는 꽃향기를 생산한다고 그러죠? 그 문제도 잘못됐고 그리고 이 향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아유 좋네 하고 그냥 더 산다니까요. 향이 좋으면. 아, 그런데 여기 지금 그 꽃향기이기 때문에 또 달라요. 아, 그런가요? 사과에서 나는 향이 좋네 하는 게 아니라 꽃향기라는 거예요. 꽃향기. 예? 그럼 저 문제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문제 자체가 틀렸어요. 과일나무 과수원이면 이 과일이지 꽃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앞페이지에 있는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하냐면 그 시험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실제로 시험 본 거를 사실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이런 거를 외부로 유출을 시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그 시험 문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놔요. 자기가 스캐닝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게 자기 시험 문제 자기가 틀린 거야. 지금 저 중학교 학생이 틀린 거예요. 자기 시험 문제를 올려놓고 누군가가 저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면 1,000원씩 주고 다운받아요. 그러면 사이트가 500원 가지고 올린 학생한테 500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 1000번째 제가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1000 곱하기 500원이니까 50만 원 버는 거지 학생이. 그러니까 짭짤하거든. 그래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시험 문제는 이 학생이 참 똑똑한 학생이에요. 답을 못 썼어요. 지문이 틀렸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국가 보조금 지급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농사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음식점에서 피해를 입으면 손님이 안 와가지고 망했다. 그럼 국가가 보조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접근의 문제들.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노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판 붙자 민노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판 붙자 민노총인데 왜 선생님들 집단이 선생님들 아무리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노동자로 불러다오 했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왜 우리는 알고 있기를 민노총 그러면 금속노조, 쇠파이프든 마스크 쓴 금속노조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민노총 산하의 정규조가 들어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판붙자 민노총에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론 들어가는데 저 지문이나 저런 문제를 보면 선생들이 멍청하구만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이 이 교육 문제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거 정말 학교 보내기 겁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학교 가는 순간 애 바보대가 나오는 거네요. 자, 이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가와 나 사이에 전개된 역사적 상황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가는 뭐냐? 1919년이에요. 나는 1925년이에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길게 내지 말고 아래 1, 2, 3, 4, 5번 중에서 1919년과 192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하면 돼요. 그죠?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문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승만 불신임한 주문하고 뚝 쓰고 거기다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지금 건국기를 1919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현 정부 사람들. 1919년이
그 만약에 건국일이라고 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몇 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19대 대통령이 아니지. 19대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예. 그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죠. 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48년 건국일인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고 상해 임시정부도 그 저기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란 말 자체가 그게 사기인 게 원래 네. 한성 임시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졌는데 예. 그런데 이게 그 나중에 이 서울에서 한성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소만 이 상해로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문제로 봅시다. 문제를 보면 1919년과 1926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고등학교 역사 실력이 안 되는지 이거 잘 보고 모르겠어요. 1, 2, 3, 4, 5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문제 낼 수 있는 걸 1919년과 192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러면 될 걸. 이승만 대통령을 여기서 보면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대묘 외교 사업을 빙자하고 재정을 모아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뭐 헛된 선전으로 동포를 유혹하고 자기 지지자를 매수하고 있다. 이건요 건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김명희선이가 모독인 것 플러스 저건 역사 왜곡인 거죠. 그럼요. 왜 선생들이 저 역사 아니 애들 막 가르치면 되지 선생들이 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던 시점이 그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막 도전하고 할 때 이제 학교에서는 박정희, 박근혜, 이승만을 특히 박정희와 이승만을 엮어서 100년 전쟁이라는 동영상 유포시켜가지고 그 아주 몹쓸 사람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이야말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교원들은 정치에서는 안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은근히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저렇게 뭐 면직당했다 뭐 저런 식으로 하면서 명예훼손하면서 아예 나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이 책 한번 보실래요? 대한민국 걷어차기. 이게 정부에서 1,000만 원을 준 문화관광부 뭐 블랙리스트 파동 일어났던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저런 책을 써서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 돈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저런 책을 사서 대한민국 도서관에다가 보급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나온 책이에요. 이게 정부 돈으로 이거를 추천 도서로 선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국어 시간의 논리 읽기 3. 거기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목 보세요.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 이거 뭐 자살하라 소린가 이거? 이게 정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아무래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자살이 어떻게 범법이란 말인가? 도대체 자살이 누구의 이익을 침해하는가? 혹은 특정인은 아니더라도 소위 공공의 이익을 자살이 침해하는가? 자살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저해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죽을 결심을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사회의 안녕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이 중학생들이 읽기에는요 매우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난 정말 제일 마지막 줄에 자살이 사회의 안녕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썼어요. 이게 버젓이 학교 도서관에 있고 이런 책이 부교재로 참고도서로 활용되고 있고 이런 책을 쓴 선생들이 있고 이런 책을 숙제를 내주는 선생들이 있다. 교육과정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자, 이 깨알 같은 글씨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저 뭡니까 깨알 같은 글씨가? 깨알 같은 거 그죠. 이게 아주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거 하나하나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교사 시국 선언을 했어요. 2009년도에. 교사 시국 선언을 하면서 17,000명의 이름을 여기다가 썼어요. 신문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
17,000명이나 되는 선생이 예. 시국 선언을 하고 4대강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예. 정치 참여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시국 선언한 내용인데 그 17,000명의 선생님 이름을 깨알같이 보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주 희한한 명단이 쭉 나와요. 쭉 보면 저 앞페이지에서 보면 민주주의 앞페이지 봅시다. 예, 앞페이지 예, 예.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 의자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 보면 의자에 그 김훈진 같은 이름이 쫙 나오죠. 아,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김훈진이 몇 명인가? 예. 17,000명 중에 예. 100명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40만 교원의 이름 중에 예. 김훈진 이름을 세어봤어요. 예. 10명이 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100명은 가짜 이름인 거죠. 아. 그러면 17,000명 중에 예. 100명 가짜 이름을 이렇게 한 이름을 꽉 넣었으면 예. 나머지 이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들이 예. 자기 이름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예. 가짜 이름으로 가명을 시국선언이나 발표하고 예. 그 가명으로 한다는 거는 자기들 그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거, 자기들이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이게 바로 민노총 산하의 정교조, 예. 전교조의 그 본 모습인 거죠. 예. 그러면서 시국선언 한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 학부모들은 그러나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예. 학원으로 가서 사교육 강사들이 52만 명이나 된다. 지금도 아니고 2009년도 신문 자료입니다. 예. 학원 매출이 연 11조 원이나 된다.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건 학교에서 저 따위 거를 가르치니까는 정교조 선생들이 지금 저런 거를 가르치고 애들 이상하게 만들고 하니까는 야 이거 정교조 교육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정교조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독후감 대회를 하는 책들이 있어요. 예, 예. 이름하여 의인 열사 독후감 대회입니다. 예. 우리는 의사 안중근 의사, 그죠? 예. 열사 유관순 열사. 예. 나라를 뺏긴 시점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 순국 열사들이라고 하는 예. 거죠. 순국 선열. 예. 순국 선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용어의 개념을 그렇게 쓰지 않고 노동 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한 사람도 열사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 중고등학교 대상 도서에 보면 이런 겁니다. 젊어서 자살을 하거나 예. 전태일처럼 예. 자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열사라고 노동 열사라고 하고 예. 그분들의 책을 읽고 독후감으로 숙제를 내주고 연간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는 게 정교조입니다. 저건 사실은 살인 미수고 살인 방조고 저기 그 뭐랍니까 그 살인을 자살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거는, 어우. 네 초등학생 대상 도서에 문익환, 전태일, 조영래, 장준하 이렇게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역사교과서 교학사를 채택하는데 결국 전국의 한 학교도 제대로 채택을 못하고 다 철회하게 만드는 예. 그러한 폭력도 학교를 향한 폭력도 하고 있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 절하는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예. 라고 하는 사진을 많이 보여드려서 뭐 이건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만 예. 자, 여기 있는 사진 예, 이 사진 똑같은 사진이에요. 민노총. 예. 민노총입니다. 이 민노총 산하의 정교조가 있다 그겁니다. 그죠. 예. 저는 교사들은 예. 적어도 자 40만 교원 중에 정교조가 지금 5만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10%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그죠. 90% 가까운 선생님들이 제발 좀 정교조에 권유를 좀 하셔서 당신들 민노총 산하에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점잖게 교원단체로서 있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한판 붙자 민노총 시리즈에서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정교조 얘기를 몇 번 더 할 거고요. 예. 또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예. 또 전국 언론 노동조합, 예. 또 뭐 보건 의료 노동조합, 예. 뭐 이런 뭐 차근차근 한번 좀 그 민노총의 민낯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최근 뉴스 중에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예. 그 20대는 30, 40대와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 20대는 정교조 퀴즈가 아니다. 정규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정교조 교육에서 벗어났다. 예. 그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였다. 예. 라고 하는 거죠. 왜 많은 그 단체들이 학부모 단체들이 정교조 교육을 거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다 결과가. 그러나 다시 정교조 교육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미래 없다. 그 뭐 요즘 뭐 저기 뭐 펜앤마이크 나오더만 막 혁신학교 그거는 네. 완전 정교조 소굴이죠. 소굴이라고 뭐 그렇게. 예. 그런데 예. 그 혁신학교에 자기들 자녀는 안 보내는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안 보냅니다. 자기들 자기 자기들은 네. 뭐다 외고 보내고. 그렇죠. 예, 예. 아, 정말. 그래서 그 뭐 무슨 영어로 된 무슨 헬리오시티인가 뭐 어디 뭐 학교 있지요. 예. 혁신학교를 지정하니까 부모들이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당신들 자녀는 안 보내면서 왜 우리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별도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혁신학교와 그 쟤들이 귀족 학교라고 하는 예. 그 자사고 예. 이런 거를 한번 정확히 비교하면서 좌편향 교육과정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런 교육을 받으면은 저렇게 교육받고 나온 애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겠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통째로 지금 예.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예. 바로 이런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 개인의 부적응은 예. 그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큰 문제 없어요. 예. 그러나 교육 과정이 이렇게 통째로 왜곡이 돼 있다면 예. 세대 자체가 멍들어 있는 거죠.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그리고 저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저기 수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벌써 1편 올라갔습니다. 예. 이름 잘 정하셨습니다. 예. 참 잘 정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천사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이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예. 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